66세 윤정희에게 이상함이 느껴진 건 2달 전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 정승호가 오늘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향수를 뿌리지 않던 남편에게서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오후 2시 30분 시계를 보며 나가는 남편.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 2개의 도시락을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드시고요. 네, 내일도 갈게요. 40년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남편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지갑에서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나왔는데 환자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남편 셔츠에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정희는 그 냄새를 향수로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정희가 도시락을 가리키며 물었을 때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하나 남아서라고 어색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목소리 떨림을 40년간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엔 남편이 미안해, 하윤아라고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년간 금기어였던 딸의 이름을 남편이 부르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남편 동료 아내에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야근 많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에 정희는 얼어붙었어요. 야근? 우리 남편은 6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호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들 사이에서 사라진 현금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약국, 과일 가게, 심지어 꽃집 영수증까지. 남편은 꽃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행을 결심한 전날 밤, 정희는 카페에서 탐정 소설을 읽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40년을 믿어온 사람을 의심하는 내가 초라하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이 이상해라고 말하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 못 이루며 뒤척였고 옆에서는 남편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정희는 집 베란다에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도시락을 건네는 남편. 그런데 어떤 스킨십도 다정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여자를 볼 때마다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간 남편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정희는 집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꽃을 사준 것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 우리 아파트 청소하는 저 여자에게는 꽃을 사주다니. 생일 축하해요. 남편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희는 그 여자의 생일인 걸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분명 식사비였을 거예요. 그 여자는 꽃다발을 받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애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상했어요. 꽃을 선물하는 사람 같지 않게 너무 서먹서먹했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 청소부에게 그것도 내 코앞에서 이런 일을 하다니.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그 여자가 매일 우리 집 앞 복도까지 청소하러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드디어 미행 당일. 정희는 평소처럼 집 베란다에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도시락을 건넨 후 그 여자와 함께 단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급히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둘이 어디 가는 거지? 정희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지금까지는 도시락만 주고 헤어졌는데 처음으로 함께 어딘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따라가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희도 급히 다음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두 줄 앞 좌석에 앉은 두 사람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남편이 괜찮으세요? 라고 몇 번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시내 큰 병원 앞이었습니다. 정희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정희는 화분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접수창구에서 뭔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륜관계라면 이렇게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행동할까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본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성큼 걸어가 소리쳤어요. 당신, 이게 뭐야?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정희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하윤이요.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20년 전 집에서 쫓겨났던 내 딸이었습니다. 이름도 지우고 얼굴도 바꿨어요. 엄마가 날 몰라보길 바랐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하윤은 한겨울밤 손등을 때리는 어머니의 손길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20년 동안 무려 20번도 넘는 이사를 반복하며 살았어요. 첫 3년은 지옥이었어요. 18살 하윤이 첫 직장 면접에서 보호자 연락처 칸을 비워두고 떨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면접관이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찜질방과 만화방, 고시원을 떠돌았어요. 고시원에서 라면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날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새벽 4시에 취객들을 상대하던 무서웠던 기억들이 하윤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청소년 쉼터에서 간신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냈지만 일자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옮겨야 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 며칠간 물 없이 지낸 적도 있었어요. 쥐 나오는 반지하로 이사하고 곰팡이 때문에 기침이 멎지 않아 약국에서 기침약만 사 먹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반 살다 보증금 사기당해 가방 하나 들고 길에 나앉은 적도 있었어요. 그날 밤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새우며 이제 정말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할 때도 힘들었어요. 개명 사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서영이라는 이름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가며 정했습니다. 서쪽 영원히.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새 주민등록증을 받은 날,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하며 울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집을 자주 옮기면 정 붙일 사람도 없겠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친구도 안 사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윤은 자신을 스스로 지우며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너 낳고 내 인생 다 망쳤어. 그 말을 지워보려 또다시 짐을 싸고 떠났어요. 그러던 중
작년 가을부터 단지 청소 일을 하게 된 아파트에서 낯익은 남자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유는 며칠간 저분이 정말 아빠일까 하며 확인했습니다. 하윤이 청소원이 된 건 35살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병원에서 3년간 성실히 일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환자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가족이 없다며 하윤에게 대신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가족이 아니에요. 하윤이 거절하자 그 보호자는 화를 냈어요. 똑같이 혼자 사는 주제에 왜 안 도와주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이 병원 전체에 퍼졌어요. 간조 씨 진짜 혼자 사나 봐. 가족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그렇게 말이 없구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과 불쌍하다는 속삭임들. 하유는 견딜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아온 서영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유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 갖지 않는 일을 찾았어요. 청소원은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하윤에겐 완벽한 일이었어요. 20살 하윤이 첫 번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의 일이었어요. 동료들은 하윤에게 가족 얘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 명절 때 고향 가냐, 생일 때 가족들과 뭐 하냐는 질문들이었어요. 하윤은 매번 바쁘세요, 멀어서요, 조용히 지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동료가 하윤의 응급 연락처가 비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야, 너 정말 가족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병원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떠들썩해졌어요. 제 고아래. 그래서 그렇게 어둡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좀 무섭지 않아? 하윤은 그 병원을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가장 힘든 건 생일이었습니다. 19살 생일부터 38살 생일까지 하윤은 20번의 생일을 모두 혼자 보냈어요. 처음엔 작은 케이크라도 사 먹으려 했지만 혼자 먹는 케이크가 너무 슬퍼서 포기했습니다. 대신 하윤은 매년 생일마다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서 생일 축하해, 하윤아라고 혼잣말했어요. 25살 생일엔 비가 와서 지하철역에서 우산도 없이 젖으며 바나나 우유를 마셨습니다. 30살 생일엔 야간 근무 중이어서 병원 옥상에서 혼자 마셨어요. 가끔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아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며 미역국을 끓여주는 꿈이었어요. 깨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35살 생일 때는 처음으로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나이가 됐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자신을 낳았을 때의 나이 말이에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도 어렸고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요. 정승호가 암 진단을 받은 건 8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간 혼자 끙끙 앓으며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윤부터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제 딸을 찾아주세요 하며 20년 전 사진을 건넸을 때 탐정은 의아해했어요. 왜 이제야 찾으시는 거죠? 정승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몰래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정승호는 정말 우리 하윤이 맞나요? 하며 떨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어린 시절 하윤의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말랐고 너무 지쳐 보였어요. 가게를 알아보러 다닐 때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중개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승호에게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정승호는 가게 인테리어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민트색 커피 머신을 고를 때는 가전제품 매장을 3곳이나 돌아다녔어요. 딸이 민트색을 좋아해서요라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딸이라는 단어를 남에게 말하는 거였거든요. 벽에 걸 액자를 고르고 작은 화분들을 하나씩 배치하며 정승호는 상상했어요. 하윤이 여기서 커피를 내리고 정희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요. 그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도시락을 처음 만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하윤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더듬어 간장간을 맞췄어요. 하윤이 아빠가 만든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이 떠난 날 정희는 한참을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고 10분간 서 있으면서 다시 들어와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윤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정희도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10대 시절 정희는 폭력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내가 딸이라서 우리 집안 망했다며 한탄했어요. 어린 정희는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다짐했었습니다. 하윤이 5살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라고 했던 말, 하윤이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며 우리 딸 아프면 안 돼 하던 애틋함. 하윤이 중학교 때 그린 3사람이 손잡고 웃는 가족 그림이 정희를 더욱 괴롭혔어요. 갱년기가 시작된 40대 후반, 남편은 야근, 딸은 사춘기, 삶은 불면과 우울, 감정 폭발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부엌에 서 있는 날들의 막막함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윤이 사춘기의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했을 때 받은 상처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늦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하윤을 때린 후 손바닥이 아팠던 기억,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겹쳤던 충격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윤을 쫓아낸 후 처음 몇 년간 정희는 하윤을 찾으려고 시도했어요. 하윤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하윤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건 실종이 아닙니다. 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는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정승호도 시간이 약이다라며 조용히 살자고 말했고요. 정희는 매년 하윤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혼자 먹었어요. 길에서 하윤 또래 아이들을 보면 뒤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윤의 물건들, 어릴 때 그린 그림, 좋아했던 인형을 상자에 담아 장롱 위에 올려뒀어요. 가끔 그 상자를 내려와 하윤아, 미안해라고 혼잣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지우고 싶다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이는 그날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겠죠. 정희는 요즘 거울을 잘 못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그때 하윤을 때리던 어머니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정승호는 죽음을 예감하고 2사람, 정희와 하윤이 다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장례식 날 정희는 편지 한 통과 열쇠 하나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 내가 하윤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작은 가게 하나를 준비했어. 요리는 내가, 커피는 하윤이. 그렇게 둘이 살면서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줬으면 좋겠다.
꺼내줬으면 좋겠다. 그 열쇠는 근처 구도심에 자리한 작은 1층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작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싱크대엔 새 조리기구와 벽, 한켠엔 하윤이 좋아하던 민트색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곳은 내 두 여자를 위한 나의 마지막 집입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윤은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엄마 오늘 된장 조금 진했어요. 그래, 너 어릴 땐 꼭 진하게 먹었잖아. 그땐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땐 내가 몰랐어. 그들이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는 20년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늦여름 오후, 정희는 가게 창고 구석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위엔 익숙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에게. 그 아래엔 작은 메모도 붙어 있었어요. 영상은 USB에 담아뒀다. 가게 카운터 서랍, 오른쪽 맨 뒤. 정희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얘기를 직접 하고 싶었나 봐.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함께 가게 안 노트북을 켰어요. 모니터 안 아버지는 생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윤아, 처음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구나. 너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고 내 앞에 서기까지 5개월이 걸렸고 말을 꺼내기까지 매일이 무너지는 날들이었단다. 카메라 속 정승호는 울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떠난 뒤로 엄마는 잠을 거의 못 잤어. 하지만 그걸 너한텐 말하지 않았지.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고만 되뇌었어. 내게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너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하윤아, 나는 내가 나 없이 살아낸 20년을 진심으로 존경해.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와줘서 그 어떤 말로도 고맙단 인사를 다 할 수가 없구나. 카메라 화면 속에서 정승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하윤이 어릴 때 그린 그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윤은 그 그림을 보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상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빠 없이 살아야 할 시간이 너에겐 또 남아있지. 그 시간이 너무 외롭지 않게 매해 생일마다 너한테 전할 영상도 만들었어. 그건 엄마한테 맡겼다. 하윤아,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 둘 절대 혼자가 아니야. 영상이 끝나고 노트북 화면은 어둡게 꺼졌어요. 정희는 하윤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까지 너만 생각했구나.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전 아빠 딸이에요. 딸이었어요, 맞죠? 정희는 흐느끼는 하윤을 꼭 안았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엄마. 그날 이후 가게 한쪽 벽엔 작은 TV 모니터가 하나 설치됐고 그곳엔 해마다 정승호가 남긴 생일 영상이 재생됐어요. 매해 그 자리에 하윤과 정희는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